전북 지역 실업률이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군산발 경제 위기로 도내 실업급여 신청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타시도 폐기물 반입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전라북도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난 여론에 떠밀린 늑장 대처라는 지적입니다. 이항로 진안 군수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유권자 수백 명에게 명절 선물로 홍삼 세트를 돌린 혐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군산발 경제 위기가 닥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도내에서는 실직자들이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내 실업률이 3.8%까지 치솟아 1월 실업률로만 보면 IMF 환란 이후 최악이라는 분석입니다.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고용복지센터에 실직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에 실업급여라도 받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불황에 병원이 감원에 나서면서 직장을 잃은 40대 가장에 건설회사를 다니다 구조조정된 30대 가장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제 퇴사를 현장이 따로 이제 연계가 돼서 가야 되는데 현장 연계가 안 돼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직종이면 좋겠는데 아직 불확실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열에 합류한 사람이 지난 1월에만 도내에 6,472명. 1년 전과 비교하면 인원은 10% 증가했고 실업급여 지급금은 47% 급증했습니다. 연말에 계약이 해지되는 계약직 영향으로 1월이면 수급자가 증가하곤 했지만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이례적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을 하신 경우가 가장 많고 두 번째 계약직으로서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신 분들, 세 번째가 이제 정년 퇴직하신 분들.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닌 무직자를 포함하면 실업자 수는 대폭 늘어납니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달 도내 실업자 수는 3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6천 명이 늘었고 실업률은 3.6%로 1년 전 2.2%를 크게 웃돕니다. 1월 통계만 보면 외환 위기를 겪은 2001년 1월 실업률 5.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대학과 고교 졸업자들이 대거 경제 인구에 합류하는 2월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실직 상황은 제조업 기반이 붕괴된 군산 지역이 더 심각한데요. 직장을 잃은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허현우 기자가 실직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모 씨는 최근 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취업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주해마청 업체에서 부품 조립 일을 하며 홀로 아들, 딸을 키워왔지만 1년 전 공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지나 사는 게 막막하지만 아무리 면접을 보러 다녀도 구직은 쉽지가 않습니다. 50명씩 한 데서 한두 명 뽑는 게 쉽지 않지. 나이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군산 지역 경기 자체가 최악이다 보니 공단에서 일했던 주변 사람들 모두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분들도 힘들고요. 그 주변에 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10명이 넘게 있어요. 군산 수송동에서 10여 년간 마트를 운영해온 이래연 씨도 실업급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불경기에 1년 전 부부가 운영하던 마트 사업을 접었는데 이 씨 남편은 일자리가 쉽지 않아 건설 현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취업 자체가 너무 힘들고요.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어서 그냥 꽃감 빼먹듯 그냥 조금씩 쓰고 있어요. 제조업이 붕괴된 군산에서는 지난해보다 나아졌지만 하루 평균 30여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GM 군산 공장하고 관련 협력업체 이직자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질 줄 모르는 고용 한파에 실직자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이항로 진안 군수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인데 법원은 이 군수가 사건 전반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양로 진안 군수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군수가 홍삼 세트를 돌리는 것을 독려하는 등 사실상 기부 행위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양로 군수는 기부 행위를 숨기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권을 주겠다며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씨가 폭로를 암시하자 진안 홍삼 스파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기부 행위가 선거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 등 직접적인 이득까지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범행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이양로 군수는 억울하다는 말과 함께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군수님, 법정 구속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합니다. 당선 이후 3번이나 법정에 섰던 이양로 진안 군수가 결국 구속되면서 군정의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마이산 케이블카의 환경 영향 평가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진안군이 새만금 환경청을 상대로 낸 마이산 케이블카 환경 영향 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케이블카 사업이 마이산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천연기념물 서식지를 위협할 수 있다며 부동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타 시도의 폐기물 반입 창고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전라북도가 늦었지만 오늘부터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첫 발을 뗀 것에 불과해 주민 불만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임실 토양정화 업체에 반입된 오염된 흙의 성분이 적절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도특별사법경찰도 투입돼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주민들, 도민들이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실험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군산 처리 시설에 쌓아둔 불법 폐기물 750여 톤의 반출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폐기물 업체들이 나눠 처리하는 걸로 환경부와 협의돼 이르면 다음 달에는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거센 비난 여론에 전라북도가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선 겁니다. 오염물질이 최대한 못 들어오도록 막고 또 들어오더라도 이제 아까 처리를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또 연초박 불법 처리 의혹까지 일고 있는 익산 장전마을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체나 익산시의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장전마을은 조사가 뒤늦게 이루어진 데다 업체마저 폐업해 피해 보상이나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임실토양 정화업체의 등록 취소는 광주광역시 권한이고 업체의 자진 반납 가능성도 없어 장기전이 불가피합니다. 우려만으로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보고 서로 다가서야 되는데 여기에 군산에 쌓인 해외 반출 폐기물도 사업자와 연락이 끊겨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끝없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행정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의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도민들의 삶의 문제는 외면한 것은 아닌지 전라북도의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이 한국농수산대의 분할 캠퍼스 논란에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한농대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분할 캠퍼스 용역은 농식품부가 추진한 게 아니며 지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잘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대기업 중심과 과잉 생산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짜 석유 등 불량 석유류가 상당량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난해 도내 1000여 개 주유소와 충전소 등을 점검한 결과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하거나 등유를 차량이나 기계 연료로 판매한 경우, 그리고 유류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등 57건의 석유류 불량 유통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유류 품질 부적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도 16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전주 원예 농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어제 원예 농협에 수사관을 보내 조합장과 이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원예 농협 간부가 조합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 개입해 대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따른 것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흐린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전주와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등 8개 시군에 내려져 있으며 낮 기온은 3도에서 5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 기온도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이 교량 등 대규모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안전등급 기준 C등급 이하거나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89개소가 대상으로 안정성 여부는 민간에 공개합니다. 서비스업과 유통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숙박과 음식 등 도내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0.8% 성장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소매 판매도 전국에서 5번째로 감소율이 컸습니다. 이원택 신임 정무부지사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송하진 지사 최측근으로 일자리 문제와 조선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유지, 새만금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농업기술센터는 올 2월 평균 기온이 상승해 보리 생육 재생기가 이틀 정도 빨라졌다며 이번 주부터 주기적인 웃거름 주기와 제초제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주택에서 도박판을 벌인 자영업자 58살 이모 씨와 회사원 60살 최모 씨 등 15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익산시 영등동의 한 주택 2층 집에서 판돈 1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다 경찰에 현장 체포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전주시 도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 석 대가 연달아 충돌하는 사고가 나 운전자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41살 김모 씨가 전멸 신호에서 차를 세우지 않고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마사지 업소를 찾은 손님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37살 중국인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쯤 업소를 찾은 37살 B씨가 잠든 탐을 타 지갑에서 현금 3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희재 도의원에게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신고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